지난 2022년 5월 미 연방 수사기관인 US 마샬이 한 여성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케이틀린 암스트롱, 34세의 요가 강사이자 공인 중개사였습니다. 그녀는 한 강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5월 14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휴스톤으로 이동 후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한 것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영상은 오스틴 버그스트롬 공항 CCTV에 잡힌 케이틀린 암스트롱의 모습입니다. 여성의 행적이 다시 드러난 시점은 4일 뒤인 5월 18일 뉴저지에 있는 뉴아크 공항에 누군가가 데려다주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거기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자 명단 기록에서 여성 본인 명의의 탑승객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해외로의 도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성은 어떤 연유로 쫓기는 신세가 된 걸까? 케이틀린 암스트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 이 사건은 2022년 5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9시 54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캐시는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시 친구 모라이어가 사이클 경주대회를 앞두고 그녀 집에 묵고 있었는데 당일 저녁 8시 36분 친구가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이 의아했습니다. 현관문의 전자도어락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키패드의 형태로 비번에 의해 문이 열리거나 외출 시 문이 잠길 때 문자로 알림이 와서 친구의 출입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내부를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서 참혹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 모라이어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주위에는 탄피 3개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캐시는 911에 곧바로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CPR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 펴보지도 못하고 25세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모라이어 윌슨. 친구들 사이 모우라고 불리던 그녀는 산악바이킹과 산악과 로드바이킹의 하이브리드 성격인 그래블 레이싱을 하는 프로사이클 선수였습니다. 버먼트주 북부 외곽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모라이어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스포츠에 두루둥했고 특히 사이클링과 스키 그리고 축구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스키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인지 그녀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빠르게 성장했고 실제 사건이 있던 날 며칠 뒤 열릴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명문 다트머스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재원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2022년 5월 11일로 시간을 돌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말에 있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5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한 모라이어는 11일 오후 한 남성과 데이트를 합니다. 남성의 이름은 칼린 스트릭트랜드. 그는 모라이어의 동료 사이클 선수이자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와 잠깐 사귀기도 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있은 직후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도망자가 된 케이틀린 암스트롱의 남자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모라이어는 친구 캐쉬에게 칼린과 만나기로 해서 나갔다 오겠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오후 5시 45분쯤 칼린은 모라이어를 픽업해서 오후에 수영장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수영을 즐긴 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버거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토바이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준 시점은 저녁 8시 35분. 그로부터 1분 뒤인 8시 36분 친구 캐쉬가 휴대전화 문자로 현관 키패드에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문이 열렸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밤 9시 54분 캐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모라이어에게는 이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오스틴 경찰국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캐쉬의 집에서 모라이어의 경주용 자전거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수색 끝에 친구 집 남쪽 방향 68피트 떨어진 대나무 숲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쉬의 집 이웃 CCTV 영상에서 경찰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냅니다. 저녁 8시 37분 SUV 차량이 친구의 집을 지나쳐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모라이어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과는 불과 1분 차이였습니다. 저녁 8시 45분 동일 SUV 차량이 친구 집 앞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힙니다.
이 SUV 차량에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차량 뒤 트레일러 히치에 자전거 렉이 장착된 상태였고 루프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급대가 올 때까지 친구 집 앞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은 CCTV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해당 SUV 차량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5월 12일, 경찰은 칼린 스트릭트랜드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찾아가서 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세 대의 차량을 목격합니다. 그 중에는 CCTV에 잡혔던 차량과 동일 모델인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있었는데 영상에서 드러난 특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칼린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를 경찰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해당 SUV 차량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묻는 말에 그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인 케이틀린 암스트롱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는 케이틀린 혼자서만 운전하는 차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당일 행적에 대해 묻자 그는 모라이어와 수영장에 갔다 저녁을 먹고 오토바이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 저녁 8시 43분쯤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인 케이틀린은 그가 모라이어와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모라이어를 친구 집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틀린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저녁 8시 36분 지금 밖이야? 친구 집에 꽃을 가져다 줄 일 있어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이야.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사가지고 들어갈게. 라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자 그냥 집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칼린 스트릭트랜드. 저녁 8시 43분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문자를 다시 보냈지만 답장이 없자 거라지에서 자전거를 수선하면서 9시 21분 세 번째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여전히 받지 못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그랜드 체로키를 몰고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삼각관계에서 비롯된 질투가 부른 참극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의 여자친구의 차는 공교롭게도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발견되고 경찰은 칼린에게 두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케이틀린과 사귄 지 3년 정도 됐다는 그는 작년 10월에 잠깐 그녀와 헤어진 사이 한 프로사이클 대회에서 알게 된 모라이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모라이어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2021년 말 여자친구와 재결합했고 이후 모라이어와는 동료 사이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을까? 2022년 1월 모라이어가 칼린에게 보낸 문자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이클 이벤트에서 둘이 만난 직후 모라이어가 보낸 이 문자에 대해 칼린은 확실한 답변을 피한 채 불편한 감정에 들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2021년 가을 잠깐 사귄 것은 맞지만 이후 모라이어와는 플라토닉하고 직업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그의 말에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여자친구 케이틀린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칼린의 여자친구 케이틀린은 이 둘이 사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헤어져 있었던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각방을 썼을 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칼린의 공식 행사와 스폰서가 진행하는 뒤풀이에도 자주 참석하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았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이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알기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라이어를 향한 케이틀린의 감정은 적대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잠시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직후 그녀는 모라이어에게 전화를 걸어 칼린은 내 남자이니 그에게서 멀리할 것을 분명히 한 점, 그리고 모라이어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사달이 날 것 같아 칼린이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모라이어 이름을 가명으로 한 점 등은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경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그에게 범구로 사용됐을지 모를 화기류 소지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칼린은 다른 브랜드의 개인 화기 2정을 구입한 사실을 순수히 인정하면서 각자 한 정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와 빈티지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혹시 위험한 손님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사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구 확보에 나서는 한편 케이틀린을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의 칼린과는 달리 케이틀린은 전에 보톡스 시술을 받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발부된 미집행 영장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에게 지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사이클 선수 중에 하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칼린으로부터 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사건 당일 모라이어와 만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라이어를 그 여자라고 지칭한 그녀는 화가 난 듯 눈알을 부라리며 남자친구가 그 여자와 최근에 만나거나 데이트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당신 SUV가 모라이어 친구 집 앞을 지나가는 게 CCTV에 잡힌 건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경찰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화가 나서 그 지역에 간 것이 아니냐며 그녀를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자 부정하지 않은 듯한 모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녀를 계속 붙잡아두고 신문 강도를 높이려는 찰나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녀의 체포영장에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인터뷰를 중단하고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케이틀린에게 강한 심증을 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벌였고 커플의 주변인들에게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두종의 확인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우려했습니다. 모라이어의 친구 캐쉬의 옆집 이웃은 사건이 일어날 무렵 거라지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캐쉬의 집에서 누군가 위에서 현관 쪽으로 후다닥 뛰어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모라이어의 자전거는 친구 집에서 68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상황. 케이틀린으로부터 섬뜩한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커플을 잘 알고 있다는 제이클린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케이틀린이 남자친구와 모라이어의 단발성 만남이 늘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모라이어가 남자친구를 강하게 원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틀린이 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모라이어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목도한 장면을 떠올리며 그때만 해도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상처받았을 때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자 그때 케이틀린의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의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온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경찰의 케이틀린 암스트롱에 대한 유죄 심증을 굳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케이틀린 소유의 화기로 시험 사격을 진행한 결과 탄피에 남겨진 자국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 새겨진 자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확인은 탄피의 시그니처 자국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비교 분석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칼린으로부터 케이틀린이 최근 여동생과 사격 연습을 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그녀를 다시 체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틀린이 모라이어의 거주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선서 진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경찰은 스트라바 앱으로 케이틀린이 모라이어 행적을 추적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라바 앱은 GPS를 이용하여 사이클 선수들의 훈련 루트와 기록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여주고 이를 팬들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라이어는 사건이 벌어진 11일 당일에도 사이클을 탄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라이어의 자전거는 집안이 아닌 왜 집에서 68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을까?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범인의 스테이징 시도로 보입니다. 범고를 미리 지참하고 현장에 왔다는 점은
케이틀린의 사전 계획성을 보여주지만 이를 버린 다음에 상황을 미리 계산하지 못한 그녀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공산이 큽니다. 세 번째 의문은 범고를 왜 집으로 다시 가져왔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은 케이틀린이 남자친구 칼린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CCTV에 자신의 차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모라이어가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목격자인 칼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린과 케이틀린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칼린이 케이틀린은 업신여기고 무리하게 대했다는 주변인들의 목격담이 존재하고 한 차례 결별이 있고 나서 재결합한 후에도 더 이상 우리는 함께가 아니라며 싱글 행사를 한 일화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사랑이길 원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런 바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둘 사이는 같이 하는 비즈니스로 얽힌 허울뿐인 연인 사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케이틀린은 자신의 블랙 SUV를 12,200달러에 처분하고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운 뒤 자취를 감춥니다. 연방보안관 브랜든 필라는 5월 18일 뉴저지 뉴악 공항에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잡힌 게 용의자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확인해주면서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과 거기서 승차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데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케이틀린 암스트롱이 도피 행각이 시작된 지 43일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US 마샬은 코스타리카 산타 테레스 비치에 있는 한 호스텔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연방보안관은 용의자가 해외 도주 시 가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자체는 합법이었지만 여권상의 인물의 인상착의가 케이틀린과 아주 흡사해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게 그의 보다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연방보안관은 여권의 실제 주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녀가 머물던 호스텔 라커에서 여동생의 여권이 발견된 점으로 비추어 그녀와 외모상 닮은 여동생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케이틀린의 외모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깨 기장으로 바꾼 머리는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하고 코에는 밴디지를 붙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에 붙인 밴디지는 최근 서핑을 하다가 생긴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 용의자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케이틀린의 도피 생활에 대해 앞다퉈 취재에 나서면서 그녀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묵었던 호스텔 라커에서 성형수술 영수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영수증에는 6월 23일에 성형수술 비용으로 6,350달러를 지불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수사망을 피해 나가려고 했던 케이틀린을 US 마샬은 어떻게 추적을 한 걸까? 연방보안관은 이에 대해 그녀가 요가 강사를 한 이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이 해외에서도 요가 수업을 수강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일을 할 거라는 판단하에 로컬 요가원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고 한 요가원에서 해외 도주 시 사용했던 가명으로 강좌 신청을 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확인되면서 빠르게 포위망을 좁힐 수 있었다고 연방보안관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케이틀린은 그녀가 붙잡힌 호스텔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케이틀린 암스트롱은 2022년 7월 3일 해리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고 법원은 3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합니다. 케이틀린 암스트롱은 이후 리키 코퍼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향후 펼쳐질 법정 싸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전미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승소율 94%의 유능한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소 인부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케이틀린을 대변해 변호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케이틀린을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세운 건 여성에 대한 편향된 관점에서 나온 지어낸 스토리라고 맹폭했습니다. 리키 코퍼 변호인은 데이트라인의 키스 모리슨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찰은 SUV 차량의 CCTV 영상 하나로 케이틀린에게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주의 신원에 대한 증거 하나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랙 SUV에 탄 사람이 케이틀린 암스트롱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장소에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간단한 산수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케이틀린이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는 현장에 떨어져 있던 탄피가 케이틀린의 화계에서 나온 것이라 결론 지은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도 정크 사이언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케이틀린은 해외로 도주한 걸까? 변호인은 이에 대해 칼린이 범인인 것 같아 두려워 그랬다는 묘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오는 10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 이외에 어떤 다른 증거를 제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재판에서 보다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겠지만 이 사건에서 범인의 동기는 한 남자를 독차지하기 위한 빗나간 사랑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자신의 바람을 끝내 거절하고 다른 여성과 개방형 연애를 추구한 남자친구를 벌하는 측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